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적분의 응용에서 5.5절에 평면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평면곡선의 길이도 어떤 정적분에 의해서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우리가 네개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곡선, 네개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교방정식, 어떤 y는 fx로 표현되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 f와 g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라고 하죠.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f와 g가 폐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뭐를 가지고 도함수를 갖는데 이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곡선 C가 이렇게 x는 ft, y는 gt, 즉 t에 대한 매개방정식으로 표현되고 t는 a에서 b까지 움직인다. 그래서 f와 g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f와 g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곡선 C가 뭐냐면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하면 요 ft를 x좌표, gt를 y좌표로 갖는 그러한 순서상의 점들을 쭉 연결을 하면 이러한 모양의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함수를 갖는다. 얘도 미분 가능하고 얘도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냐면 얘네들은 연속이에요. 그래서 f와 g가 연속이면은 이 ft, gt로 만들어진 이러한 점들을 쭉 이으면 곡선이 어떻게 되면 연속이다라는 얘기예요. f와 g가 연속이면 f, g를 성분으로 갖는 그러한 점의 좌표들을 쭉 연결을 하면 연속인 곡선이 나오고, 또 더군다나 f와 g가 미분 가능이면 이 곡선 C는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곡선 C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f와 g가 도함수를 갖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얘가 이제 곡선 C인데 곡선 C를 그래프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요 점이 뭐냐면 t가 a일 때, 즉 그걸 Q0라고 해요. 이 점을 Q0라고 하면은 FA, GA, FA가 X, GA가 Y, 그 점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 T가 A에서부터 B까지 쭉 변할 때 그런 점들이 쫙 찍혀서 마지막에는 FB, GB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갖는 그런 게 될 거다. 그럼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하는데, 정적분이 왜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를 우리 하나고, 이 길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공식 바로 소개하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할 거예요. 원래는 이 평면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자세하게 유도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좋지만은, 굳이 알아두면 좋지만 몰라도 공식만 알아도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전공을 배울 때 그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답을 끌어내는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평면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아이디어만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고 공식 소개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예제 문제 푸는 거를 우리가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점, 여기 이 Q0부터 QN 사이에 이미의 N개의 점을 찍어요. 이렇게. N개의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Q0부터 QN까지 그러면 N 플러스 1개의 점이 있을 거야. N 플러스 1개의 점. 그러면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직선,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직선, 이러한 직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길이는 잴 수 있잖아요.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직선의 길이는 뭐냐면 이 직선 길이만 생각해 봅시다. 이 직선만 길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직선의 길이는 뭐냐면 x 길이, y의 길이. 그렇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직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는 뭐냐면 요 x의 좌표를 알고 있고 요 길이는 뭐냐면 y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면 요 길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이러한 각각의 점들을 연결한 직선의 길이를 구해서 다 더하면 분명히 뭐냐면 이 노란색 직선의 길이를 다 하나하나 구해서 다 더하면 분명히 곡선의 길이와는 같지는 않을 거예요. 곡선의 길이하고 직선들의 길이의 합과는 차이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점들을 좀 더 계속 더 많이 찍어서 그 점들의 직선을 계속 그으면 어떻게 돼? 곡선의 길이와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의 개수를 몇 개로? 무한개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무한개로 늘린다는 얘기는 점의 개수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극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의 길이의 극한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곡선 C가 X는 FT, Y는 GT, T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때 F와 G가 팽관 AB에서 연속인 도함수를 가지면 그 곡선 C의 길이는 X의 T에 대해서 X에 미분한 거 제곱 더하기 Y를 미분한 거의 제곱에 루트한 거를 A에서 B까지 T에 대해서 적분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디어.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 이 아래 부분이 뭐냐면 dt dx가 뭐가 되냐면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dt dx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dt dy의 dy예요. 그래서 dt dx의 제곱, dt dy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이 길이에요. 이러한 길이를 어떻게 한다? 모두 합해서 극한을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적분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곡선 C가 이와 같이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어떤 y는 fx라고 하는 이러한 곡선으로 주어졌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가 연속인 도함수를 갖는 이런 곡선 C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y는 fx라는 건 뭐냐면 x는 x, y는 f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곡선 C가 y는 fx로 써진다는 얘기는 x는 x, y는 fx. 즉 x는 x에 대한 식을 써주고 y도 x에 대한 식을 써주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ft가 그냥 x라고 보면 되고 gt가 fx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x에 미분하면 1이죠. 그 다음에 fx를 x에 미분하면 f'x예요. 그래서 요 y는 fx를 x에 대한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네들을 t 대신 x라고 해서 얘네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러한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어떠한 곡선 C가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는 곡선 C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고 어떠한 y는 fx라고 하는 어떤 함수로 이런 걸로 표현되면은 곡선 C의 길이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공식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자, 어떤 경우로 바꿔야 되냐면 이런 경우 아니면 y는 fx로 붙여야 돼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거를 y는 fx 꼴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써지는 거예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그러면 y는 루트
이게 플러스 r제곱 플러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위에 원, 반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밑에 반원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뭐냐면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적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루트는 여러분들이 피적분 함수식에 적분을 하려고 하는 함수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적분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루트를 될 수 있으면 쓰지 마. 그래서 y는 fx 꼴로 이렇게 바꾸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얘를 뭐로 이러한 4개 방정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원의 방정식은 4개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되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 t, y는 r 사인 t, 그리고 t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r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r제곱으로 묶어주면은 r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 식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원점이 이 원에 뭐가 되냐면 4개 방정식이 돼요. 자, 얘가 뭐냐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4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야? 루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코사인이나 사인은 당연히 미분 가능한 수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마찬가지 걔네들은 연속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들고 하는 거야. 즉 f가 r 코사인, g가 r 사인이고, t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를 찍는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 n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루트.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공식을 먼저 쓰고 풀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공식을 여러 개를 여러 번 쓸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주는 거예요. dt dx의 제곱 더하기 dt dy의 제곱의 루트를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파이까지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죠. 자, 그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루트 x를 t에서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 사인 t의 제곱 더하기 y를 r 사인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r 코사인 t의 제곱 b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러면 r제곱 사인제곱, r제곱 코사인제곱, 그렇죠? 그래서 r제곱으로 묶어주면 사인제곱 t 더하기 코사인제곱 t의 dt,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 그럼 루트의 r제곱인데 r은 0보다 커요. 왜냐면 반지름이니까. 따라서 0부터 2파이까지 r dt가 되겠다는 거예요. r은 t에 대해서 뭐야? 상수예요. 그러니까 뭐야? r 곱하기 2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그래서 2파이 r이 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의 원주, 반지름이 r인 원의 원주가 뭐냐면 2파이 r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우역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제 2번을 보면, 자, 시간 t에서 위치가
x는 사인 제곱 t. 즉 우리가 이거예요. x는 사인 제곱 t, y는 코사인 제곱 t. 자, 이럴 때요. t 여기서 t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러면 어떠한 물체의 위치가 시간 t에 대한 물체의 위치가 t인데 얘가 x, y다. 이거로 나타낸다. 이때 물체의 뭐를 구해라? 이동거리를 구해라. 이동거리를 구하라.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t일 때 만약 t가 0이면 사인 0의 제곱은 0, 코사인 0의 제곱은 1이니까 x는 0, y는 0. 시간 t가 0이면 p는 0,1. 그 점에 위치한다는 물체가 0,1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t가 어디에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초까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가 물체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체가 막 움직일 거야. 그러면 만약 물체가 여기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그 물체의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뭐야?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뭐가 되냐면 t가 0일 때니까 0,1이고 요 점은 뭐가 되냐면 t가 2분의 8일 때니까 사인 2분의 8이 1이죠. 그러니까 이 점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같은 위치를 두 번 지날 수도 있고 같은 구간을 두 번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 지나든 세 번 지나든 보통 건 뭐냐면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총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결국은 뭐냐면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야? 곡선 C가 얘네들로 표현되는 이러한 4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뭐냐면 평면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 얘네들 먼저 구해주는 게 편하지.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x, y가 좀 단순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애를 구해서 그냥 얘 이렇게 바로 됐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뭐부터 구하는 게 편하냐면 x와 y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러면 사인 제곱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제곱 먼저 미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인 미분해야 되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t. 그렇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곱 먼저 미분해야 돼요. 이 코사인 t,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dt, dx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은 t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공식 다 써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별도로 안 외우고도 계속 쓰다 보면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루트에 자, 이거나 제곱하면 똑같아져 버리네. 그렇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4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4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그러면은 그런 게 두 개 있으니까 8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dt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8은 밖으로 빼낼게요. 루트 8은 밖으로 빼낼게요. 그럼 루트 8은 2루트 2가 되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의 루트. 그럼 절대값 사인 t, 코사인 t. 루트 안에서 제곱이
제곱권 바꿔나가면 어떻게 돼야 돼? 제곱권 바꿔주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붙여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지. 자, 0부터 2분의 8까지 사인은 이렇게 얘가 y는 sin t라는 그래프고 y는 cosine t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얘가 y는 cosine t. 그러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0과 t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면 sin t나 cosine t나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곱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 할 필요가 없겠네. 따라서 2루트 2에 0부터 2분의 8까지 sin t, cosine t, dt. 자, sin t, cosine t는 뭐예요? sin t, cosine t는 뭐야? 우리가 sin 2t는 2 sin t cosine t 이렇게 되죠. 맞나? sin 2t는 2 cosine t sin t가 돼요. 그래서 2를 여기다가 넣어줄게. 루트 2만 빼고. 그럼 2 sin t cosine t는 루트 2에 0부터 2분의 8까지 뭐가 돼? sin 2t의 dt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를 미분해야 sin 2t가 나와? 일단 cosine 2t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2t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sin 2t가 되게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는 거고. 2배의 마이너스 2sin t죠. 왜냐면 2t도 미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sin 2t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t를 미분하면 sin 2t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t가 뭐야? sin 2t의 역도함 구조. 그럼 루트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t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밖으로 빼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 코사인 2t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파이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코사인 0 빼기 코사인 0이니까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루트 2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봅시다. 자, 예제 3번은 자, 곡선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y는 fx꼴로 주어졌어요. x는 2분의 3제곱 이런 꼴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x는 1부터 4 사이 값을 가져요. 자, 이럴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해라 얘기예요. 곡선의 길이를. 그러니까 얘가 뭐야? 얘가 fx. 이렇게 y는 fx꼴로 써지는 거죠. 그럼 이 곡선의 길이 L은 x가 1부터 4까지고 루트에 1 플러스 어떻게 y는 fx꼴로 써지면 f'x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를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적분하여라는 얘기죠. 그럼 1부터 4까지 루트 1 플러스 얘를 미분하면 뭐예요? f'x를 미분하면 2분의 3 앞으로 나오고 x에 2분의 3 빼기 1 2분의
1. 즉 2분의 3 루트 x. 그쵸? f 프라임이 2분의 3 루트 x. 그거의 제곱. 2분의 3 루트 x의 제곱의 dx. 1부터 4까지 루트. 그럼 1 플러스 4분의 9 x dx. 자, 이거는 이제 치환 적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u를 1 플러스 4분의 9 x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du는 4분의 9 dx. 따라서 dx는 9분의 4 du이고, x가 1이면 u는 1 더하기 4분의 9. 그러면 4분의 13. x가 4이면 u는 4니까 1 더하기 9가 돼서 10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취한적 분법. 그래서 4분의 13부터 10까지 루트 1 플러스 4분의 9x는 u, dx는 9분의 4 du. 이거 이제 적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4분의 13부터 10까지 루트 u는 u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상수는 앞으로 빼주죠. 9분의 4를 빼줘요. 4분의 13부터 10까지 루트 u는 u의 2분의 1제곱 du. 9분의 4 곱하기 u의 n제곱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2분의 1 분의 1에 u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3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이 2분의 3이니까 그 역수점 3분의 2. 9분의 4 곱하기 3분의 2면은 27분의 8이고, 그 다음에 u의 1 플러스 1제곱이니까 u의 2분의 3제곱 u 루트 6가 됩니다. 4분의 13 10. 그 다음에 27분의 8 곱하기 10 루트 10 빼기 4분의 13 곱하기 루트 4분의 14.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해볼까? 그럼 27분의 8에 10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4분의 루트 13이니까 2가 돼서 8분의 13 루트 13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8을 곱해줬네요. 책에서는 27분의 1 8을 곱해주면 80 루트 10 마이너스 13 루트 14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칠판 지우고 바로 5.6절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6절의 회전체의 표면적, 즉 어떠한 X축으로 회전하던가 Y축으로 회전하던가 해서 그러면 어떤 회전체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면의 건널비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정적분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는 어떤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그냥 간단하게 이걸 X축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A에서부터 B까지 X가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켜요. 그럼 회전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서 뭐가 되냐면 이러한 회전체가 생길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뭐냐면 이거예요. 어떠한 이러한 회전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요 속에 작은 얘네들을 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이러한 이러한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전체 회전체를 잘게 잘라요. 잘게 자르면 이러한 모양이 어떠한 이체 도형이 생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가 생기냐면 원뿔대가 생기는 거예요. 원뿔대. 즉 이거를 뉘어버리면 어떠한 거냐면 이러한 원뿔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원뿔대에 우리가 이 옆면의 넓이,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원뿔대의 옆면의 건널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나올 거야. 요 위에 원의 반지름이 A이고 밑에 원의 밑면의 반지름이 B이면 이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 원뿔대 옆면의 넓이가 뭐가 나오냐면 파이 A 더하기 B에 우리가 뭐냐면 L이 나와요. L은 뭐냐면 요 사이의 길이, L, 요 길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쌓아놓은 게 얘지. 근데 원래는 뭐다 이만큼의 오차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뿔대의 두께를 계속 더 잘게 잘라서 다 합해버리면 이 회전체에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식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또 여러분들의 이제 공식만 알아두는 걸로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정리 5.6.1과 5.6.2를 합해놓은 거야. 5.6.1은 어떠한 곡선을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킨 거고 5.6.2는 Y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X축에 회전시켰을 때하고 Y축에 회전시켰을 때 공식이 좀 틀려요. 그래서 노란색은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그 표면적, 빨간색은 Y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 표면적. 그래서 1번은 매개방정식꼴로 표현된 곡선을 매개방정식꼴로 표현된 곡선을 X축 또는 Y축으로 회전시켜 생긴 회전체 표면적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곡선 C가 어떤 Y는 FX 또는 X는 GY, 즉 Y가 X에 대한 식으로 써져 있고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X가 Y에 대한 식으로 써지고 Y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식 써지는 거를 X축, Y에 대한 식 써지는 거를 Y축으로 회전시켜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는 표면적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리고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 회전체를 어떻게 잘게 자른다. 그럼 잘게 자르면 그 각각의 그 이체 도형의 건널비는 옆면의 넓이는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와 비슷하다. 그럼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들을 다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회전체의 표면적과는 거의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원뿔대를 어떻게 무한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한계로 만든다는 얘기는 이 회전체를 무한계로 자른다는 얘기예요. 무한계를 자르면 원뿔대의 건널비들의 합과 회전체의 표면적은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들이 유도가 되는 거야. 그런 아이디어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풀면 돼요. 자, 예제 1번을 보면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이 있어요.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a 곱하기 t 마이너스 sin t, y는 a 곱하기 2 마이너스 sin t. 그리고 t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2파이부터 또 4파이까지는 똑같은 모양의 곡선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를 뭐로? x축으로 회전시킨 거예요. x축으로 회전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해라.
사이클로이드가 뭐냐면 사이클 있죠, 사이클. 즉 자전거 이게 이제 자전거 바퀴가 반지름이 A인 이러한 자전거의 바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면과 맞닿는 부분을 빨간색 점으로 표시를 해. 그러면 얘가 자전거가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이 바퀴도 돌 거 아니에요. 이 바퀴가 한 바퀴 돌아. 그럼 자전거는 앞으로도 가고 바퀴도 한 바퀴 돌면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어디로 앞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 빨간 점이 다시 지면에 처음 출발할 때 찍혔던 빨간 점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빨간 점이 될 때 그 빨간 점의 궤적이 이러한 곡선이었는데 얘가 뭐냐면 C예요, C. 그 C의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사이클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그 자전거 바퀴에다가 출발하기 전에 지면과 맞닿는 부분을 야광점으로 치고 한번 쭉 가보세요. 그러면 그 자전거 다 쭉 가고 옆에서 보면은 이러한 곡선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러한 곡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곡선이 뭐가 되냐면 사이클로이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이 원의 길이인 2파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2파이 A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X축에 대해서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평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뭐냐면 얘도 미분해야 되고 얘도 미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루트를 씌워서 저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FT 얘를 우리가 GT라고 했죠. 그러면 X축에 대해서 회전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 GT 곱하기 루트의 F'의 제곱, G'의 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F'T를 구해야 돼요. A는 상수니까 됐고 T-sin T 미분하면 1 코사인 T. G'T도 구해봐야 되죠. A는 상수고 1 미분하면 0,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있으니까 A 사인 C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T는 0부터 2파이까지. 따라서 A는 0부터 2파이까지 GT X축에 대해서 회전시킬 때는 GT 곱하기 루트의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을 T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 GT는 뭐냐면 A 곱하기 1 코사인 T였고 루트의 A'의 제곱 F'의 제곱 그러면 A 제곱에 1 코사인 T의 제곱 더하기 G'의 제곱 A 제곱에 사인 제곱 T의 dt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A는 0보다 클 거예요. 왜냐하면 0보다 커 2A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A가 0보다 커요. 그러면 A제곱 묶어주고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니까 A 나와서 A제곱 써서 A는 제곱은 앞으로 빼주죠. 1 코사인 T 루트에 1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 코사인 제곱 전개하면 1 2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의 dt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A 제곱에 0부터 2파이까지 1 코사인 T의 루트 1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 그러니까 2 코사인 T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루트 2를 밖으로 빼냅시다. 그러면 a제곱 루트 2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의 dt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사인 제곱 2분의 t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됩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코사인 t는 2분의 1 사인 제곱 t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건 삼각함수의 삼각함수의 2분의 t 삼각함수의 상등식 그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바꿔주죠. 그러면 a제곱에 루트 2 루트 2 a제곱이었나? 루트 2 a제곱에 0부터 2파이까지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뭐냐면 2분의 1 사인 제곱 2분의 t 루트에 2분의 1 사인 제곱 2분의 t의 dt 그러면 뭐야? 제곱근 없어져 버리네. 그래서 제곱근이 있으면 이 루트가 있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해내야 돼. 그래서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루트 안을 제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 아니면은 이거를 유리화시켜도 돼요. 그런데 유리화시키면 또 루트가 또 생기니까 이게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2분의 1 밖으로 빼내고 여기는 뭐가 돼? 루트 2분의 1이니까 없어져서 2분의 1 a제곱에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제곱 2분의 t 루트 사인 제곱 2분의 t 절대값 사인 2분의 t dt 이렇게 그러면 2분의 t를 우리가 u로 치환할까요? 2분의 t를 u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du는 2분의 1 dt dt는 2 du 그렇죠? 그 다음에 t가 0이면 u는 0 t가 2파이면 u는 파이 그렇죠? 자 따라서 2분의 1 a제곱에 u로 0은 u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u 절대값 사인 u dt는 2du 2du니까 2분의 1 2 빼주면 이거 필요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du 자 u가 0부터 파이까지 u가 0부터 파이까지고 사인 u는 이렇게 됐죠. 그럼 뭐야? 사인 u 얘가 사인 u죠.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사인 u는 u가 0부터 파이까지 사이에 있으면 사인 u는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바뀌어주네. 그렇죠? a제곱에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제곱 u du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 더 복잡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삼각함수의 세제곱이 있으면 이대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도 사인 세제곱 u를 그냥 놔두고 접근하면 못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접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조작을 해야 돼. 사인 홀수 제곱 u 사인 홀수 제곱 u 특히 이제 사인 세제곱 u는 어떻게 하냐면 a제곱에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과 사인 u, 사인 제곱과 사인 u를 사인 u와 사인
제곱유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사인 제곱유는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유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유하고 같죠. 그렇죠? 사인 제곱.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유를 t라고 치워놨어요. 코사인 유를 또 t라고 치웠네요. 그러면 dt는 t 했으니까 이거 좀 t로 하지 말고 v를 넣을까? v를 코사인 u를 v라고 치워놨어요. 코사인 u를 v라고. 그러면 dv는 마이너스 사인 u du가 돼요. 사인 u du. 사인 u du. 그렇죠? 마이너스 빼주면은 사인 u du는 마이너스 dv이고, 자, u가 0이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v는 1이고, u가 파이면 v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제곱에 0일 때는 1,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작으니까 밑에 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대로 넣어줘야 돼. u가 0일 때 v가 1이니까 여기다 1 써주고, u가 파이일 때 v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여기다 써줘야 돼. 그리고 사인 u du는 마이너스 dv.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유는 1 마이너스 v 제곱. 그 다음에 du 마이너스 붙여주고 dv. 그럼 이제 뭐로 바뀌었어? 다음 함수의 적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 세제곱 u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여기에서 하면은 이게 삼각함수에 홀수 제곱이 있으면은 하나 떼놓고 짝수 제곱을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u로 바꾼 다음에 치환해서 또 풀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에 v1을 v에서 미분하면 v 제곱을 미분하면 3분의 1, 적분하면 세제곱, 어디서부터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a 제곱에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빼기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가 플러스 3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 a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막 틀리죠? 자, 공식부터 막 틀려버렸네. 여기 다시 바꿔야 되겠네. 자, 여기서 뭐가 빠져? 2파이가 빠졌죠. 나도 공식을 못 넣었네. 2파이가 빠져버렸죠. 그렇죠? 원래 공식은 2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2파이 a 제곱 2파이 루트 2 파이 a 제곱. 그렇죠? 그리고 2분의 1 사인 t 제곱이 아니라 2 사인 제곱 t여야 되는데 2. 그래서 2로 다 바꿔줘야 되죠. 2 그리고 2 루트 2 파이 a 제곱. 그러면 2S가 4고 루트 1S가 8파이 a 제곱. 8파이 a 제곱. 그래서 8파이 a 제곱이고 여기가 또 2가 있으니까 16파이 a 제곱. 16파이 a 제곱. 16파이 a 제곱. 그래서 16파이 a 제곱 있어요.
되는데 다 틀려버렸네. 마이너스 16파이 a 마이너스 16파이 a 마이너스 16파이 a 마이너스 16파이 a 그러면 3분의 4가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니까 3분의 4 곱하시니까 64 파이의 a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계산이 막 다 틀려. 노란색이 다 틀린 거야. 노란색을 고친 거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예제 2번과 예제 3번은 다음 시간에 풀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6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를 안 했었냐면은 뭐를 하나 안 했던 것 같은데 4장으로 넘어갔던 것 같은데 4장에서 뭘 하냐면 매개방정식이 아니라 4장에서 대칭함수하고 주기함수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 5.6절에 2번과 예제 2번과 3번을 풀고 그 다음에 교재 192페이지로 가서 대칭함수와 주기함수의 적분에 그때 설명을 하고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